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의 억지주장 삼계탕이 중국 광동식 요리 김치에 이어 이번에는 삼계탕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계탕이 중국 음식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바이두에 올라왔던 그 이야기인데 이게 삼계탕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삼계탕을 일단 검색을 하면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 그림 아까도 보셨죠? 이런 것과 같이 이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삼계탕은 고려 인삼, 닭, 찹쌀로 만든 고대 광동식 국물 요리 중 하나로 한국에 전파된 후 가장 대표적인 한국 궁중 요리 중 하나가 됐다. 웃기죠? 중국 광동식 국물 요리래요. 고대 중국 광동식 국물 요리.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서 궁중 요리가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한중 간 김치 기원 논쟁이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삼계탕도 자국 음식에서 유래했다라는 주장이 확산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동식 음식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계탕은 한국 근대 요리로서 닭고기 안에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뚝배기 넣어서 끓여 먹는 요리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지금 급속도로 알려지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닭백숙과 닭국의 가루 형태의 인삼을 넣는 삼계탕이 만들어졌고 1960년대 이후 지금 삼계탕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광둥성 지역에 유사한 탕 요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광동성 요리 중에 라오허징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닭, 돼지, 소고기와 채소를 오래 끓여내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인 광동성 탕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허징탕은 한국의 삼계탕과는 달리 대부분이 자른 닭고기를 사용을 해서 약재와 함께 넣고 끓이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삼계탕은 통으로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 라오허징탕 같은 경우는 자른 닭고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만드는 그 자체가 원래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느냐? 문화공정이죠. 문화공정을 통해서 한국을 문화로 눌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에도 한국의 삼계탕이 소개가 됐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된 것, 공식적으로 수출된 것은 2016년도부터예요. 2015년도에 한중 양국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위생 조건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도로 해서 이 삼계탕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부터 삼계탕이 수출이 됐는데 자기네 것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중국 수출 삼계탕에 태극 무늬 마크를 넣어서 삼계탕의 위조 판매도 방지하기도 했죠. 특히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에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얻는 뒤에 삼계탕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기업 임직원 8,000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삼계탕 파티도 열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삼계탕이 중국 고유 음식이라는 것이 왜 억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 중국 내 삼계탕에 대한 국제적 상품 분류 코드인 HS 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삼계탕에 대해서 이러한 HS 코드가 없다 하면 수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HS 코드는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관세율 그리고 FTA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중국에는 아예 이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삼계탕에 1602-32-1010이라는 HS 코드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HS 코드라는 것은 각 제품마다 고유의 HS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에도 HS 코드가 따로 있고 시계 종류에도 전자시계인지 아날로그 시계인지 아니면 쇠고기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HS 코드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삼계탕에 따로 HS 코드를 붙여서 한국은 관리하고 있다.
이게 공식적으로 외국에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문화공정으로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던 이런 국가가 만약 북한이 만약 없어지게 되면 북한 이북까지 한 평양 이북까지 밀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신의 문화의 일부라고 하는 문화 공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판소리도 그렇고요. 한복, 김치 등이 자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한국의 한복도 굉장한 그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김치입니다. 요즘 김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중국 스촨 지방의 염장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표준 인증을 받은 뒤에 중국의 문화 공정 논란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의 김치도 마찬가지로 ISO를 받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한국시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치 종주국의 치욕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연결해 보도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김치는 중국에서 나타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깔아뭉갰죠. 유튜브 구독자 1480만 명을 보유한 중국인 리스치가 김장 영상을 올리면서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한중 네티즌이 이것에 대한 댓글 전쟁을 한바탕 치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고위 관료자가 또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고 또 우기면서 또 한바탕 했죠. 또 식품업계에서는 중국 수출 김치의 파오차이 표기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꼭 파오차이라고 적어야 된다. 또 김치만두를 수출하려고 해도 거기에 파오차이로 꼭 적어야 된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했던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굴복하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하다 못해 삼계탕까지 이렇게 중국 것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힘이 세져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것맛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공증을 받는 그러한 음식 문화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문화에 대해서 강화를 해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